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 너무나 기분이 맑아졌고 너무나 좋습니다. 두 명의 스타 선수가 일본 생활을 접고 화려하게 국내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홍유병이랑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한 영광이고 경쟁에서는 꼭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난 봄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온 이승엽과 김태균. 프로야구 30년 역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10억 원대의 몸값. 엄청난 연봉 홈런을 날린 이들의 복귀와 함께 프로야구는 새로운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680만) 관중 돌파라는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 프로야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뜨거운 야구 열기 속에 스타 선수들의 몸값도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연봉 10억 원 시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승엽과 김태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몸값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 이승엽이 옵션 포함 11억 원을 받아 국민 타자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김태균에게 조건 없이 무려 15억 원을 안겼습니다. 올 시즌 최고 연봉의 2배가 넘는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연봉 1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우리 프로야구의 보배들이다. 야구를 꿈꾸는 이제 학생들, 또 야구에 입문한 어린 선수들, 또 현재 프로야구에 몸 닦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야구 출범 당시 최고 연봉자는 해외파였던 오비 박철순.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라도 연봉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정에 선수들의 고액 연봉은 좀 국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당시의 정부에서 어떤 상한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KBO에 제시를 했고 결국 25%라는 것을 정할 수밖에 없었죠. 해태 선동률이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연봉 상한제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자유계약 선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단 1명에 불과했던 억대 연봉자는 최근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은 지난 2005년 심정수가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받았던 7억 5천만 원. 7년 동안 깨지지 않던 최고 연봉 기록을 이승엽과 김태균이 가볍게 갈아치웠습니다. 프로스포츠를 지탱하는 힘, 바로 스타. 하지만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없듯 뒤늦게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선수들에게 팬들은 더욱 열광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조금 실력이 시원찮았는데 대학 가서 갑자기 실력이 좋아져갖고 프로에 입문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주 특이하단 말이야.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올 시즌 최고 유격수로 뽑힌 한화 이대수. 한화 이글스 이대수. 꿈에 그리던 무대 위에 선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 그동안 나를 깃발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연습생 신화의 탄생. 쟁쟁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에게 누구보다 많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바닷가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매일 저를 뒷바라 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이대수는 지난 2001년 신고 선수로 어렵게 SK에 입단했습니다. 붙박이 2군 선수였던 그에게 1군 무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트레이드됐고 한때 주전 유격수로 뛰기도 했지만 또다시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선수들을 대우해 주는 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선수하고 또 저렇게 저처럼 연습생을 둔 선수하고는 대우가 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는 그 선수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또 더 잘해야지만이 제가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세 번째 팀 한화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에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꿈을 향해 뛰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항상 최저 연봉을 받아왔었거든요. 네, 1군에서 시합을 뛰기 전까지는 항상 최저 연봉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연봉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많이 힘겨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대우를 해줘서 좀 아직 어렵게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 시즌 3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은 선수는 모두 220명. 프로야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선수가 최저 연봉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1991년도에 선수들 그 연봉이 최저 연봉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2,400만 원. 지금 현재 프로야구의 저변을 정말 이렇게 그 지탱해주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그 대체적인 연봉이라든지 현재 복지 수준은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엄청난 기록. 올 시즌 홈런왕 최용우도 또 다른 늦깎이 스타입니다. 네. 열악한 2군 생활과 방출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최고 선수가 됐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시즌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실패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최용우처럼 2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1군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봉과 열악한 환경은 야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말 와도 1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하는 애들보다 다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몇 년이 지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2군 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처음 와서 1군 정말 가야지, 나 성공해야지, 팬들 앞에서 뭐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군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고 그런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에 가려져 있는 선수들, 2군에 있는 선수들, 다음에 또 그 프로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가 뒤따라야지만 연봉 10억의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롯데. 폭발적인 관중 동원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적자가 90억 원이나 됩니다. 크게 늘고 있는 선수들의 몸값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600만 관중을 넘어선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간 최고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135만 이상이 오셨고 또 그 덕분에 우리 롯데구단은 다른 구단에 비해서 광고 수입이 40~50억 이상 더 많습니다. 물론 입장료 수입도 뭐 한 40억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단들이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모 그룹의 홍보 효과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기는 야구,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치열한 자유계약 시장에서 차지해야 합니다. 구단들의 적자는 점차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 선수단의 전체 연봉은 26억 8천만 원.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김태균에게 무려 15억 원을 안긴 데에는 구단주인 김승현 회장의 의지가 컸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공언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잡아야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잡을 거면 선수 이상 기분도 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국내에서 인기 있다가 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또 다시 이제 몸값이 부풀려지는 이제 그래서 또 구단들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경쟁적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게 다소 조금 너무 급격하게 이 연봉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니냐. 프로야구를 활성화한다는 당장의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단의 어떤 재정을 좀 악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There are rich teams and there are poor teams. Then there's 50 feet of crap and then there's us. 미국 메이저리그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이 경쟁하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흑자를 내는 미국과 달리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우승을 위한 출혈 경쟁은 계속되어야 할까요? 수면 위로는 경쟁을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판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데 어느 한 구단만 혼자 일취월장해서 탁월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의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과 개별 구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봉 10억 원 시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자 선수와 가난한 선수라는 빛과 그림자. 프로야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도 구단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다 다 망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상품 판매라든가 운동장을 정말 새롭게 계속 신축구장이 메이저리그 나오잖아요. 그 신축구장이 건립이 되면 그만큼 또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출범 30년을 맞아 6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서서히 가라앉는 위기의 시작일까요? 땅볼 1루수 수를 잡아서 베이스 밟습니다. 2004 한국 시리즈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제 동기였던 신철인 선수나 이상열 선수나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한국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지만 엔트리에 못 들어가고 배팅볼을 던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좀 마음도 좀 아프고 했지만 다시 제가 야구를 선수로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다시 의지를 좀 가질 수 있었던.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제 친구 동찬이랑은 다 거기서 이렇게 막 샴페인 터뜨리고 했거든요. 나도 나중에 저런 데서 우승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계속 꿈만 꿨죠. 옛날 기억을 잊으면 안 되죠. 왜냐, 잊으면 저는 변한 거니까 계속 옛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또 내년에 시작하고 하지.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